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뭐 다들 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떻게 하면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매빅 2 프로를 가지고 드론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드막 3를 가지고 있어요. 오디마크 3. 그리고 소니 그 PXW X200이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또 촬영을 또 하고요. 근데 이제 장비들이 그런 것 좀 어쩔 때 보면은 혼자서 촬영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좀 자료성이 있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는데, 안 그러면은 오즈모 포켓과 그 다음에 이제 고프로를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구곡폭포 촬영한 것은 PXW X200이라는 걸 가지고 촬영을 했고, 드론하고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유기농 카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역시 고프로와 DJI 포켓, 오즈모 포켓을 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DJI 오즈모 포켓과 고프로가 상당히 유튜버들한테는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은 클로즈업을 찍을 때는 상당히 포커스가, 이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보면은 되는데, 연동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연동을 해서 촬영을 하면은 포커스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 작은 액정에 있는 오즈모 포켓이 그 액정에 작은 것으로는 이게 포커스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이 피사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물체를 갖다가 피사체라고 그럽니다. 이 피사체하고 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까이다 가서 클로즈업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장비를 갖다가 꼭 좋은 것만 가지고는, 좋은 것만 갖고 있다 해서 좋은 영상을 찍는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도 이 방송 지금 영상 작업을 한 게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영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좋은 장비라고 해서, 좋은 장비는 어떤 게냐면 프로페셔널이다? 좋아요. 프로페셔널. 렌탈해서 쓰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렌탈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장비적인 것을 갖다가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특히 제가 등산 디자인하는 외국 분을 한번,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 등산용품을 디자인하는 분의 외국 용품을 디자인하는 분을 만났었어요. 오너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오너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놀란답니다. 왜 놀래느냐? 뒷산 가는데도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듯이 옷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비빨이 심하다는 거죠. 뒷산 올라가는데 굳이 청바지 입고 올라가도 되는데, 고어텍스 입고 고어텍스 신발 신고 올라간다 이게. 그만큼 우리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비 부심이 상당히 큰 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잘 촬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은 여러분들은 뭘로 찍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은? 눈이요? 아닙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찍죠. 하지만은
이 영상은 항상 발로 찍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까이 가야만이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요, 아무리 좋은 줌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어떤 게 있냐면요, 땡기면 흔들립니다. 줌인을 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큰 줌을 하기 위해서는 렌즈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울트라 삼성에서 나온 거 달까지 줌하는 것은 그건 디지털 줌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자체를 갖다가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질이 깨지죠. 줌을 할수록.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식 줌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가 겹겹이 쌓여 있죠. 그 렌즈를 갖다가 더 고배율로 만들기 위해서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렌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어떻게 다니냐.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까이 가서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피사체에 가까이 가서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썰이 길었습니다. 자, 지금 옆에 그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셀카죠. 셀카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카가 그 콩글리시죠. 원래는 이제 셀피인데 셀피를 촬영하고 있는 아리따운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셀피를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 카메라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가 있니? 자,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후면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고 있는 거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전면 카메라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봐가면서 이제 셀피를 촬영하기 위해서 쓰는 렌즈죠. 근데 이 셀피를 촬영을 하다 보면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면 카메라.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죠. 근데 이제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보정이 되면은, 자,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것은 뭐냐, 삼성 갤럭시 S9을 쓰고 있어요. 아직도 보이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설정 부분은 보이는 대로 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하게 돼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TOP가 이렇게 되어 있죠. TOP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비활성화를 시켜줘야만이 정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이 점 염두해 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즉 후면부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TOP 글자가 똑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저희 방에 방문해 주신 분이 레민님하고 퍼니다운님이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119 차량입니다. 119 차량. 119 차량이에요. 119 차량입니다. 이 119 차량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차량이. 보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글자가 거꾸로 돼 있죠. 왜 거꾸로 돼 있을까요? 왜 거꾸로 돼 있을까요? 그 119 차량이 바로, 자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왼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상에서는 지금 오른손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가르마가 원래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게 보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셀피에 있어서 좌우가 반전되는 것, 수평이 반전되는 것,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전면 카메라로 봤을 때, 즉 우리가 뒤쪽 카메라로 봤을 때 내가 촬영되는, 지금 좌우 반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현상이 좌우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모사되니까 꼭 그 부분을 갖다가 비활성화시켜서 촬영을 하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좌우가 반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촬영하는 데라든지 사진을 촬영하는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119를 갖다가 거꾸로 해놨냐면요. 이게 룸밀러 있지 않습니까? 룸밀러나 뒤에 사이드밀러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카메라 렌즈, 이 전반부에 보이는 버퍼링이 좀 있나요? 이 카메라 렌즈, 이 전반부에 보이는 버퍼링이 좀 있나요? 버퍼링이, 저는 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버퍼링이 이렇게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버퍼링이 없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반전이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발로도 찍고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상을, 즉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떤 구도를 가지고 촬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강조를 할 것이냐, 내가 키가 되는, 즉 주가 되는 주 피사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강조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본은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삼성 거니까 삼성 S9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강원도기 때문에 5G가 필요가 없어요. 5G 되는 데도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쓰질 않고 있어요. 어허.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성이, 자 보세요. 이렇게 거울에, 즉 거울에 비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에 비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카메라가 우리가 보고 있다. 좌우 반전이 있다. 아까 좌우 반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허. 자, 요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안 열리네요. 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여기 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키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등분 되는 선이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자, 이런 그 3등분 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이게 복사를 했는데도 사진이 나오지를 않아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삽입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테스트할 때는 좀 됐었는데.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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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찾아보기. 찾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황금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오질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금 분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 분할. 즉 황금 분할을 갖다가 이렇게 이미지 선을 이 가상의 선입니다. 이거 촬영할 때 이 선이 나오질 않아요. 선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렇게 처음 촬영하실 때는 이걸 두고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3등분한 선들 중에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동그라미. 자, 네 군데가 보이죠.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바로 피사체를 갖다가 놔두면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고 강조되는 부분이고 구도상에서도 안정되는 부분입니다. 촬영을 하실 때 그러니까 꼭 그런 황금 문화, 그리드를 갖다가 수평 이렇게 가이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초보분들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구도는. 왜 그러느냐. 사진 갖고 좀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나는 유튜버인데 왜 사진 갖고 이야기를 하냐 그래요. 아닙니다. 자, 동영상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화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회화에서 나왔던 것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찍어서 이어붙인 것을 갖다가 동영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미국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NTSC 방식이라고 합니다. 1초에 30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편집하실 때 보면 29.9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드랍 프레임인 거예요. 넌 드랍이라고 그냥 프로레스로 촬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30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29.9%는 인트레이스 방식이에요.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장의 그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필름이라는 것은 25프레임이나 24프레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즉 여러분들 그 책장을 넘기실 때 보면은 밑에 그 책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책 페이지. 책 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드르륵 해보세요. 이렇게 드르륵 하면은 책 페이지가 카운터링이 됩니다. 드르르르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동영상의 원리입니다. 즉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동영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진에 대한 구도나 앵글이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옛 명화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 분할에 대해서 잘 표시되어 있는 명화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고갱의 작품입니다. 고갱의 작품입니다. 자,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여인들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황금 분할의 그 3등분상의 그 교차되는 지점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게인즈버러의 로버트 앤드류스와 그의 아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십시오.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이미 회화적인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센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친구들이 어때요? 누가 센터냐 가지고 난리잖아요. 센터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교차되는 명화에서도, 옛 명화에서도 이게 황금 분할에 의해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분할을 갖다가 아시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생각을 한번 촬영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구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상에 예쁜 영상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 여인을 갖다가 우리가 피사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피사체. 야, 어떤 여인일까요? 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샷에 대해서. 자, 이렇게 촬영한 것은 여러분들 풀샷이라고 그럽니다. 풀샷.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정도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니샷 그렇습니다. 무릎을 잘랐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갑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허리를 잘랐죠. 이렇게. 이건 웨스트샷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을 부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건 바스트샷 그렇습니다. 바스트샷. 자, 이렇게 어깨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어깨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클로즈 샷 그렇습니다. 업샷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업샷이라는 말보다는 요즘 클로즈 샷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키우겠습니다. 조금 더 커집니다. 여인이 아주 거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더 키워야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더 키워야 될까요? 자, 키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갖다가 클로즈업 샷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눈이나 한 번 더 가고 이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는 항상 이 턱선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턱선. 그 다음에 이마를 갖다가 이렇게 절반 정도 잘려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촬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는 좀 찍지 말았으면 하는 샷들이 있습니다. 어떤 샷이냐? 자, 수평선이 지나가는 그죠? 예쁜 풍경입니다. 촌이 탁 있고 하늘은 하얗죠.
저쪽 가면은 바다가 있고 여기는 지평선하고 수평선이 만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그 언니를 소환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언니를 또 소환을 했습니다. 자, 그 언니를 소환을 했어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겠죠. 그죠? 아, 왜 그래? 왜 자꾸 그게 움직여?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좀 피해라. 왜 이렇게 피해라고 했을까요? 자, 보면은 무릎을 댕강 자르고 있죠. 허리를 댕강 자르고 있죠. 저 수평선이. 이렇게 되면은 절단된 느낌이 납니다. 극단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때요? 목을 자르고 있죠. 즉, 이런 선들이 뒷 배경에 있는 선들과 이 관절 부분, 이 사람의 관절 부분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겹치게 찍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댕강하는 느낌이 나거든. 네 목을 치겠다 하면서 치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촬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저하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시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앵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다. 앵글이라는 것은 자, 카메라가 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수평 앵글 그렇습니다. 수평 앵글. 카메라의 렌즈는 카메라의 이 렌즈가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눈. 이것이 피사체의 눈과 아니면은 뭐 피사체가 생물체가 아니면 그 피사체의 높이를 갖다가 똑같이 해주는 것. 이걸 수평 앵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ye to eye 앵글 그렇습니다. 눈 대 눈으로 마주쳤다라는 거죠. 눈 대 눈으로. 그래서 eye to eye 앵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촬영하는 데에서 70%, 80% 이상이 바로 이 수평 앵글에서 수평 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수평 앵글의 전형적인 수평 앵글의 예죠. 자, 이 사람들의 눈과 카메라의 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앵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촬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삼각형 구도죠. 나중에 이제 구도를 배울 겁니다. 삼각형 구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갖다가 높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하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하이 앵글. 자, 전체적으로 이 하이 앵글이 자주 쓸 때는 하이 앵글을 자주 쓰는 것은 뭐냐면 하이 앵글이 왜 필요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주변을 설명할 때라든지 수평 앵글에서 주는 풀샷 개념도 있지만은 위에서 내려 꽂아줌으로써 그런 느낌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런 하이 앵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이 앵글을 꼭 그래서 한 번씩 촬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하이 앵글의 단점이 뭐냐면요. 자, 만약에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물이 어느 구석진 방에 있어요. 구석진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그 상태조차도 조금 웅크리고 앉아 있다. 어때요? 좀 고독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상황 자체도. 근데 이걸 갖다가 하이 앵글로 찍게 되면 그 사람의 주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상황을 갖다
처해 있는 상황을 갖다가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립감을 주게 되고, 그럴 때 또 이런 하이 앵글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하이 앵글보다도 이제 더 큰 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부감이죠. 부감. 저도 드론을 많이 씁니다. 드론 같은 걸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이런 영상이 나오죠.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 부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Bullseye View Shot 그럽니다. Bullseye View Shot. 이게 뭐냐? 새가 높이 날아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ullseye View Shot, 영어로는 Bullseye View Shot이라고 하는데 부감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감은 요즘 뭐 여러분들 취미로도, 우리 그 매미님도 드론을 지금 하고 계시죠.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주는 그런 익사이팅한 장면을 갖다가 촬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이가 있으니까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로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로우 앵글이죠. 로우 앵글. 우러러 보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카메라 위치가 밑에 있고 나뭇잎은 나뭇가지나 저런 것들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우 앵글이 됩니다. 자, 이런 로우 앵글의 장점은 뭐냐면 이 피사체를 갖다가 상당히 우러르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갖다 이렇게 쭉 쳐다보세요. 어이구 저거 어떻게 올라가니 우러르게 보지 않습니까? 동상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왜 동상을 높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실 때 단상에 있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실 때 어때요? 훈화 말씀하실 때, 그렇죠? 단상이 좀 높여 있잖아요.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우리 식구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웃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웃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채팅도 안 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누가 안 들어와서. 자,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이 구도는 카메라를 갖다가 어때요? 가장 찍을 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구도가 있죠. 원근감도 느끼면서. 자, 이게 대각선 구도입니다. 자, X자로 딱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나오죠. 이 사진에다 그냥 X자를 표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저쪽 뒤에 길 끝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길 끝에 시선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센터에, 중앙에 집중하는 그런 대각선 구도고 상당히 입체감을 주는 구도입니다. 자, 왜 이런 구도가 중요하냐? 우리가 3D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3D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도 3D 영상 하는 거 촬영하는 거 한 번씩, 그 카메라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3D는 왜 3D냐? 왜 3D가 나오냐면요, 렌즈 자체를 갖다가 상하 좌우, 좌우 렌즈 이안을 씁니다. 사람 눈하고 똑같아요. 사람 눈하고 똑같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겹치게끔 해서 3D용 안경을 쓰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 거리감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D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어때요? 렌즈가 이란이에요. 이란. 하나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2D예요. 2D. 2D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구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나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구도는 지금 여러분들 그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구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 구도가 있고요.
자, 우리 저는 이분을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 김홍도입니다.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이건 어때요? 원을 띄우고 있죠. 원형. 이걸 갖다가 서클 구도예요. 원 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형 구도. 이런 것들도 다 구도에 속합니다. 근데 구도는 그림의 배치입니다.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자, 근데 참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서양 회화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도 이미 유화가 나왔고요. 채색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로서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구도라든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야수파다, 무슨 파다, 뭐 낭만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채색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화나 동양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채색보다는 이렇게 보세요. 단순한 선이죠. 물론 여기도 채색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더군다나 신미한 쪽으로 깊게 이렇게 쭉 지켜봐야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김홍도라는 사람 보세요. 센터에다가 활기차게 안달인지 바깥달인지 그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그 두 사내가 힘을 겨루고 있고, 시선들이 다 지금 이 주위를 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때요? 다 중앙으로 집중이 돼 있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중앙 집중적인 영상이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선이, 즉 집중하게끔 거기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눈이 띄우십니까? 자, 엿장수 있죠. 엿장수 꼬마.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시선 자체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꼬마 한 명만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회화를 갖다, 이 한국화를,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 회화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바로 그 시선 자체가 틀어져 있는 쪽으로 또 사람들은 눈을 띄게끔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각선 구도다, 뭐 역삼각형 구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사진을 봐가면서 아니면 회화를 봐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화를 갖다가 한 번씩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화를. 자, 옛날 명화입니다. 자, 지금 이제는 구도에서 이 화면을 갖다가, 이 피사체를 갖다가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죠? 많이 본 명화입니다. 비너스의 탄생. 자, 어때요? 조개에서 태어나는 비너스가 센터에 위치해 있죠. 센터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시선들이 전부 다 어때요? 가운데로 집중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시선에 의한, 주변 피사체의 시선에 의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크기에 의한 강조를 한번 봐볼까요? 크기. 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 사선에서 찍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뒤에 있는 그 사과와 반쪽 쪼개져 있는 사과와 여기 4개의 사과가 동일선상에서 수평하게 찍었으면은 플랫하게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찍었으면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사이드에서 살짝 돌려서 찍으면서 찍음으로써 어때요? 앞에 있는
4개의 사과가 더 4개의 사과를 더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역시 3개의 3등분으로 상하 좌우 3등분으로 나눠보세요. 황금 분할에 의해서 이 4개의 사과들과 저 뒤에 있는 사과들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뒤에가 포커스가 아웃되어 있어요. 즉 사진과 동영상은 렌즈이기 때문에 이런 아웃 포커싱에 의해서 시쪽으로 포커스되어 있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맞아 있는 곳과 쪽으로 포커스가 맞아 있는 쪽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가 화면 전환을 할 때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반쪽 쪼개져 있는 사과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돌려줍니다. 이 가까운 쪽 포커스를 맞는 거니까요. 포커싱을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맞겠죠. 렌즈가 있는 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선이 그 포커스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이 보는 시청자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즉 동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동영상적인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커스 나중에 여러분들 피사계 심도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찍어도 솔직히 좋아요. 근데 알고 찍는 제가 항상 어디 이렇게 강의를 나가거나 이러면 어떤 경우에냐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은 어때요? 수학할 때 어때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외워야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수학 문제의 그 기본 공식을 알지 못하면 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를 갖다가 조금 튼튼히 해놓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갖다가 이렇게 사근사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들 갖다가 조금 그 정도만 어려운 거 안 합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해요. 자, 요게 뭡니까? 색상표죠. 색상표를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빨간색과 청록색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대비죠. 색의 대비. 보색 관계라고 부릅니다. 색에 있어서는 보색입니다. 보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보색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주보는 색에 의해서 또 강조가 됩니다. 자, 회화에서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고흐의 작품입니다. 노란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노랑과 파랑이 어때요? 보색 관계였죠. 보색 관계. 그렇기 때문에 노란 집에 뒤에 백을 보면은 파란색 하늘이 있습니다. 파란색 하늘. 자, 이런 식으로 보색 관계에 있어서 이 집을 갖다가 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색에 의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보색이 아니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보면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쉰들러 리스트는 전체가 다 흑백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그 스포일러지만 오래됐으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겠죠. 뒤에 가서 진짜 실존 인물들이 그 쉰들러에게 돌 하나씩 이렇게 노는 그 장면,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그 장면은 컬러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흑백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컬러가 된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빨간색 옷을 입은 이 친구가 빨간색 옷을 입은 꼬마 친구가 이렇게 그 수용소를 갖다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수용소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친구만 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친구의
흑백가 가는 쪽으로, 다른 건 다 흑백이니까 시선이 계속 따라가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꼬마의 그가 시체 더미에서 빨간색의 옷자락이 보여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전쟁의 그 참혹함을, 그 수용소의 참혹함을 그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선에 있어서 집중이 되고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옛날 영화 이야기 했으니까 더 옛날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금성무가 어때요? 빠르게 지나가는데 뒷포커스, 뒷부분이 다 날려있죠. 스텝 프린팅 기법이라 해가지고 왕가희 감독이 처음 보였던 거죠. 이건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하면 카메라 셔터가 늦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저런 잔상들을 갖다가 내면서 가는 겁니다. 역시 이런 속도감, 지금 그런 그 포커스에 의해서, 셔터에 의해서 포커스가 가운데 센터에 맞아 있잖아요. 여러모로 셔터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빛입니다. 빛. 빛에 의한 강조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빛. 뭔 빛이냐 그러는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에 의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때요? 이 동상에 빛이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상. 그러니까 어때? 시선이 저쪽으로 갑니다. 사람의 시선은 밝은 쪽보다 어두운 쪽보다 밝은 쪽을 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가 되어 있고, 더 이제 옛날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기도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보세요. 대각선 구도를 이용을 하고 대각선 구도를 띄고 있죠. 대각선 구도.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 이때 당시에는 흑백이기 때문에 크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흑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센터의 오드리 헵번만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시선이 센터인데다가 흰색이기 때문에 더 어때요? 강조가 되고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 키가 상당히 컸어요. 크게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로우 앵글의 하나의 일종이면서 어때요? 흑백이기 때문에 이런 이 검은색과 흰색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쪽을 다 어둡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키고 검은색에 그 배치를 시키고 오드리 헵번은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더 사이즈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집중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역시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로마의 휴일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센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팩입니다. 근데 자, 기자단인들이거든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휴일 말 그대로 오드리 헵번이 공주인데 일반 평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레고리 팩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레고리 팩은 이 오드리 헵번이 이 공주인 걸 아는데 끝까지 모른 척 해주면서 특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쪽 기자회견장에 와가지고 끝까지 몰라주게끔 특종을 쓰지 않고 그녀의 삶을 갖다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 이렇게 끝을 맺는데, 자, 그레고리 팩만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작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작은데 그래그룹폰만 큽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크기에 의해서 꼭 강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흑백 영화를 보여주면서 지금 칼라 시대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좀 전에 뭐 색에 의한 거, 빛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크기에 의한 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흑백 영화 시절에서 나왔던 것들 갖다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크기가 어느 정도, 즉 앞에다가 배치하면서 구도장애를 써요. 입체감을 갖다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익혀놨다가 나중에 써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물자. 자, 이것도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카바넬의 작품입니다. 어때요? 앞에 비너스가 있고 뒤에 천사가 이렇게 있죠. 비너스를 상당히 크게 그려놨어요. 어린 친구들보다. 어린 친구들 사이즈로 봤을 때 비너스는 한 1m 한 80 정도,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즉 배치를 갖다가 앞에다 하고 더 크게 들어놓고 시선을 통해서 비너스의 이 천사들의 시선을 갖다가 요 마지막에 있는 이 팔꿈치에 있는 시선을 갖다가 통해서 이 시선으로 저 비너스의 얼굴을 향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서 비너스의 얼굴을 갖다가 명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거고 크기에 의해서 이런 배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마트폰 간단합니다. 역시 발로 찍는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발로. 그리고 초보일 때 저도 이제 영상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은 그 TV 화면이 16대 9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4대 3이었습니다. 4대 3.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프 방식의 레코딩을 했습니다. 테이프 방식. 아날로그적인 것이었죠. 아날로그를 처음 저희는 접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과 우리 같은 세대들이 배웠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다른 게 뭐냐면요. 요즘은 좀 메모리 카드 방식이잖아요. 레코딩 방식이. 메모리 카드잖아요. 그죠? SD 카드라든지 뭐 아니면은 마이크로 SD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렇죠? SBS라고 소니에서 나온 메모리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일 레코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을 할 때 1대1 즉 기계에서 기계로 복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편집이었어요. 복사가 카피가 즉 바로 편집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특히나 어때요? 카피를 하면 할수록 화질이 열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카피가 적게끔 카피를 적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만큼 또 촬영을 할 때도 상당히 섬세하게 촬영을 했죠. 왜? 필름 자체가 비싸잖아요. 옛날에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아니면 테이프로 찍든가 이 메모리 카드는 다시 포맷하면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는 전부 다 테이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줄 때 될 수 있으면 NG 안 내고 촬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좀 더 심도 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메모리 카드니까 돈이 들 일이 없거든요. 이제 어때요? 왕창 찍습니다. 엄청 찍어요. 다양한 각도로 찍습니다. 그리고 슬림해졌잖아요.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무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방송용 카메라가 옛날에는 한 대가 7천만원, 8천만원 그랬어요. 지금도 방송용 카메라 여러분들 그 카메라들 갖고 다니는 거 보면 3천만원, 5천만원 그래요. 그만큼 고가의 장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메모리 카드 방식이고, 그러니까 돈 들 일 없잖아요. 카메라를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테이프를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막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복사가 아니야, 이제는.
그죠? 원본 자체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열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질 열화가. 그리고 어때요?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에다가 그냥 레이아웃 몇 개 해놓고 쭉쭉쭉쭉 이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도 더 쉬워요. 옛날에는 디졸브를 하나 치려고 생각을 했으면 테이프를 갖다가 1번 테이프, 2번 테이프 넣어가지고 디졸브를 쳤다니까요. 그래서 최종 3번 테이프까지, 3번 그 레코더까지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디졸브 치잖아요. 타임라인에서. 그것만큼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게 주구장창 이야기를 앞으로 서두를 크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쉽게 영상을 제작하는 그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유튜브도 일반 저보다도 더 많이 일반 분들이 더 잘 찍는 분들 많아요. 감각적이고. 왜? 비디오 세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찍는 세상인데 비디오를 갖다가 일찍 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들 이렇게 하는 거죠. 촬영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 유튜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제작이라든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시적으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좀 고가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프리미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좋은 영상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비보다도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 찍어보고 자꾸 나가서 만들어보고 이래야만이 늘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편집은요. 감각적으로 좋아요.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영상은 정말 좋은 편집은 뭐냐면요. 다음 커트 넘어갈 때 이게 커트가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편집이에요. 효과 이펙트 많이 주는 거라고 그러죠. 줬다고 그래서 좋은 영상을 하네요. 시청자, 즉 감각적으로 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제 채널 명처럼 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걸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아까 조금 제가 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즐거운 유튜브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어쩐다 TV 이제 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왜?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다음에 언제 하냐? 언제 또 하겠죠.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어쩐다 TV였습니다. 빠이빠이.